그날이 오면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날이 오면은 했죠? 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닥쳐.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 그날은 뭐죠? 광복이죠, 광복. 그날이 오면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날이 오면은 동그라미 칠게요. 77쪽이요. 지금부터 주댕이 열면 찢어버릴 거예요. 최민서. 그날이 오면은 오면에 동그라미, 오면은에 동그라미. 네, 삼각산이 일어나요. 의인법, 더덩실 춤춰요. 역동적 이미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무슨 법 될까요? 의인 했어요. 아니죠. 의인법 했으면 화를법은 안 돼요. 대유법 됩니다. 대유가 뭐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삼각산이 기뻐할 거야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기뻐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대유법, 더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대유법, 용소슴칠 그날이 역동적 이미지, 기쁨이죠. 기쁨.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밑줄. 네, 오면은 와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날이 오면은 와주기만 한다면 변주입니다. 변주. 반복 변주. 그날이 왔대 안 왔대 아직. 네, 가정의 상황. 변주를 통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망 강조. 그날이 와주기만 한다면 가정.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비웁니다. 날은은 요것도 비문이에요 사실. 나는이죠. 나는 원래. 네, 나는 까마귀와 같이 비유. 까마귀처럼 종로의 인경을, 요건 대유법 아니고요. 구체적 지명입니다. 종로. 네, 구체적 지명. 인경 종이적 보신각. 12월 31일 12시 땡. 요거 하는 거죠. 네, 보신각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왜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요? 우리가 광복이 되었음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까마귀에 빗대서 행위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비유, 행위 구체화. 까마귀처럼 울릴 거야. 냉하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내 대가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이런 뜻이죠. 네, 극한의 상황. 기뻐서 죽는데 격정적 내면이에요. 기뻐서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한이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여한이 없다란 뜻이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네. 서리법. 1년은요.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입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그날이 와서. 영탄 그날이 와서. 육조합 넓은 길, 광화문 넓은 길 동그라미. 울며 뛰며 뒹굴어요. 여기서 울며 뛰는 건 어떤 감정 때문에요? 기쁨이죠.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마찬가지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광복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광복 가정.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잘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적극적이죠. 적극적.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아까 종과 같은 역할입니다. 종으로 여러분 알린다고 했죠. 북으로 또 기쁨을 알리겠다는 표현이야.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여러분의 행렬을 앞장을 서겠다. 그럼 내가 맨 앞에 선두에 서겠어. 희생적 정신입니다. 내 몸을 북으로 만들어서. 희생적 정신. 됐어요? 네, 그 넓은 길은요. 여러 사람과 내면을 발산하는 공간. 내적 갈등 해소의 공간. 어떤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죠? 광복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해소 공간입니다. 우렁찬 그 소리, 광복 후의 소리겠죠? 청각입니다. 우렁찬 그 소리, 청각 이미지.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가정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죽어도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러지다라는 건 죽음을 표현하는 완곡적인 화법이죠. 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간절한 염원이죠. 괜찮아요. 거기서 기뻐하다가 고꾸려 죽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 광복의 감격입니다. 광복의 감격.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복이 진짜로 온 게 아니야. 광복의 그날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그러므로 주제는 통합 주제는 뭐겠어?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통합 주제입니다.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뭐요? 이윤이요? 이연이요? 광복의 감격. 무서운 단어를 뱉고 그래. 이혼? 네, 주제는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됐나요? 예. 산상의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산상의 노래. 산상의 노래는 조금 어조가 다르죠. 어조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날이 오면은 광복이 안 왔는데 광복이 온 거를 상정한 거라면 그 산상의 노래는 실제로 광복이 왔고 광복이 왔으니까 우리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작품입니다. 1년으로 가볼게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세모칩니다.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부정적인 처지. 문준 뭐해? 뭐 했어? 낙서 이씨. 네, 낙서 집에 가서 하세요.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부정적 처지 기대요. 비유죠,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네. 어떻게 기댔대? 낡은 고목에 못이 박힌 것처럼 기대어 있었대. 그럼 행위를 구체화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여러분 언제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구체화. 못 박힌 듯 기대요. 나 홀로 긴 밤을. 긴 밤 세모입니다. 긴 밤 부정적 현실.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이 뭐겠어? 광복입니다. 광복을 간구하며 울어왔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서리적 표현 됩니다. 광복을 간구하며 울어왔다. 됐어요. 그럼 1년은 광복 전 상황이죠. 광복 전 과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은 광복에 대한 소망. 광복에 대한 소망. 2연으로 가보죠. 영탄. 이 아침 동그라미 칩시다. 뭐랑 대조돼요? 뭐예요? 밤. 네, 긴 밤. 귀도 먹나봐 요즘. 긴 밤입니다. 밤이랑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어떤 이미지인 거야? 광복의 그 이미지죠. 광복. 긍정적 상황. 밤과 아침. 그럼 무슨 대비도 되는 거죠? 명암 대비 당연히 되는 거죠? 밤과 아침은 여러분 명암 대비입니다. 밝음과 어두움.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왜 시들었어 내 핏줄이? 그치, 시들은 핏줄 세모입니다. 과거.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도 부정어입니다. 힘들어서.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그날이 오면은 이랑 연결해보면 그 종로에 인경을 울리는 소리겠죠? 그럼 이 종소리는 어떤 의미겠어? 광복의 소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날이 도래했음.
그날이 도래했음. 청각적 이미지고요. 청각적 이미지. 광복이 됐어. 내가 원하던 그날이 됐거든. 그래서 3년으로 가봅니다. 이제 눈 감아도, 그러니까 됐으니까 눈 감아도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야. 꽃다운 하늘이야. 긍정어죠. 네. 희망찬이. 네, 눈을 감아도 어두워도 희망찬이. 내 영혼의 촛불. 내 영혼의 촛불 당연히 긍정어겠죠. 아침을 맞이한 이후에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촛불로. 어둠 속에, 어둠 긍정어 부정어. 부정어죠. 어둠 속에서 날개 떨던 새별아. 새별아 동그라미 청자 설정입니다. 청자 설정. 말 건냄. 의인법 다 되죠. 네, 무생물 부르면 의인법도 되는 겁니다. 새별아. 숨으라. 나에게 숨어. 왜? 나는 내가 바라던 시기가 왔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픔으로 힘들었던 너를 보듬어 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새별은 긍정어고요. 새별은 뭐 순수, 뭐 상처 입은 존재 이런 거 다 됩니다. 숨으라. 그래서 2, 3년은요. 광복을 맞이한 기쁨. 2, 3년 광복을 맞이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숨으라 이거 무슨 형 어미 사용한 거예요? 명령이죠. 명령. 명령. 광복의 기쁨. 왜? 졸까봐. 다음 년으로 가봅니다. 환히 트이는 이마. 이마가 환히 트였어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이런 뜻이 아니죠. 환히 트이는 이마라는 건 뭐가 됐어요? 그치. 광복의 상황이죠. 광복의 상황. 광복의 상황. 떠오르는 햇살 당연히 긍정어. 10월 상달에 10월. 햇살은 10월 상달에 꿈. 이렇게 봤고요. 이 10월 상달이라는 건 1년 중 10월이 최고의 달.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떠오르는 내가 원하던 햇살이 최고의 달인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에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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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10월 상달 요거 계절적 배경으로 본 반도 있고요. 계절적 배경이 아니라고 본 반도 있죠?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메마른 입술 세모. 피가 도는 거 긍정어. 오래 잊었던 피리. 피리는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의 피리예요? 오래 잊었던 피리라고 하잖아요. 어느 시기의 피리? 옛날이겠지.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우리의 전통, 문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피리의 가락을 더듬어요. 청각적 이미지. 네. 그럼 뭐야?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고 우리는 이제 환해졌으니까 잊었던 걸 다시 되살려보자. 이런 뉘앙스고요. 4, 5연은요.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4,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새들은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를 부르고. 새들 동그라미 칠게요. 청각적이죠? 사슴과 토끼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새들은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함께 있어요. 평화와 공존입니다. 평화와 공존.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후각적 이미지. 쌀이순을 양보하라. 사양하라. 양보하라. 이런 뜻이요. 서로 배려한다. 배려하라. 배려하라.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 마지막 년으로 가볼까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산마루. 여러분 이 산마루는 광복 이후예요? 광복 전이에요? 이후니까 긍정어가 됩니다. 산마루. 1년의 산마루와 마지막 년의 산마루. 같은 공간적 배경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1년의 산마루는 아직 뭐가 안 된 상황. 광복이 안 된 상황이니까 뭐가 있어요?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입니다. 1년의 산마루 외에다 씁시다.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
네, 부정적인 의미죠. 기다림의 공간, 바람의 공간 다 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년의 산마루는 긍정어죠. 광복 이후의 산마루니까. 긍정적 미래를 기다리는 공간. 맑은 바람 속에서 옷자락을 날리며 나 홀로 밑줄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은 뭐겠어? 광복이 됐으니까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 네, 더 밝은 미래입니다.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나 혼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내 한 몸을 바쳐서 나라 걱정을 할 거야. 이런 뉘앙스고요. 그래서 지사적 태도 됩니다. 지사적 태도. 나를 바쳐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지사적 태도. 됐나요?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작품 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 네,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입니다. 1년과 마지막 년 수미상관. 당연하죠. 수미상관이죠? 예. 네,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 흡사 받아쓰기 시간 같네요.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 자, 현대시 2로 갑니다. 여러분 안 한 것들.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때 했어요. 사실. 그 현대시 1부터 4까지 했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특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필기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필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 필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날라리 분들. 네, 가봅니다. 날라리입니다. 날라리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나요? 넌 너무 날라리야 라는 표현 쓰나요? 예. 황혼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이육사가 썼고요. 이육사가 썼습니다. 일로 와.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네. 조용히 하세요. 이육사입니다. 황혼이고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여러분 골방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골방은 어떤 방을 골방이라고 하죠? 창문 없고 차갑고 창고처럼 쓰이는 방, 자주 안 들어가는 방, 축축하고 눅눅한 방, 그런 뉘앙스가 골방이죠. 골방 세모칩니다. 골방. 커튼을 걷어요. 커튼을 걷는 거는 골방이 갇혀있는 공간에서 커튼을 걷으면 바깥이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개방의 행위입니다. 개방의 행위. 원래 그럼 골방은 부정적인 뉘앙스인데요. 커튼을 걷어서 밖을 보는 순간 그 골방의 이미지가 희석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골방에 있는 거죠. 공간적 배경도 됩니다. 공간적 배경. 이면서 그럼 화자는 어떤 처지인 거야? 어디에 사는 처지? 골방에 사는 처지겠죠. 그럼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정서는 골방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네,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여요. 황혼 동그라미 칩시다. 긍정어겠네요. 황혼을 맞아들여요. 그럼 커튼을 걷은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 황혼을 보기 위해서. 그 황혼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골방입니다. 엄청 그 어둑어둑한 공간에서 형광등 지직하면서 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서 커튼을 쫙 걷었는데 황혼이 쫙 집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뭔지 보세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처럼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일까? 이런 촉촉한 감성에 젖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뭐야? 그 황혼을 맞이하면서 인간은 정말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 누구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흰 갈매기 색치어죠. 색치어처럼 사용하고 색치어처럼 흰 갈매기들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데 뭐 불만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당연히 무슨 법 되겠어요? 미친놈아.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인간이 외롭다고요. 인간이 인간인데 의법이요? 서리법. 네. 그러면 그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이 1년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고독한 존재이구나. 나를 포함해서. 골방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이런 뜻이겠죠. 2년으로 가볼게요. 황혼아, 의인법, 도노법, 말건냄.
의인법, 도노법, 말건님. 너의 부드러운 손. 황혼의 특성이네요. 뭐야? 뭘 가지고 있대? 부드러운 손. 황혼의 특성. 힘껏 내밀라. 무슨 형? 명령형이니라. 명령. 왜 내밀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의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내 뜨거운 입술, 너의 손에 쪽, 부드러운 입술을 쪽 하고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럼 뭐겠니? 여전히 명령 사용하고 있고요. 해다오, 명령. 뭐다오도 명령입니다. 내 입술을 촉촉촉촉촉 보내고 싶어 라는 거니까 그 일련의 정서랑 연결시켜 봐야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외로운 존재다. 외로운 존재다. 그러면 그 나는 황혼을 보면서 뭘 얻었어? 위로를 얻었어. 그것처럼 그럼 황혼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럼 동시에 나도 그들에게 뭐? 쪽쪽쪽쪽쪽 보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역시 뭘 하고 싶어?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어는요.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애도가 아니라요. 애도는 죽을 때. 애정. 애도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애도라고 누군가 썼을 수도 있어. 그죠? 애정입니다. 됐나요? 자, 3년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그 화자가 생각하는 소외된 이들이 누군지 볼게요. 저 12성자에 12별자리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별들, 밑줄, 별들. 이게 바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인 거죠. 연민의 대상입니다. 종소리가 저물어버린 청각적 이미지. 살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2번 수녀들에게도 별들은 외로워요. 왜 별들이 외로울까요? 별들은 하나씩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외로운 존재일 거야. 수녀들 역시 어디 사니까? 속세를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울 거야. 이렇게 됩니다. 또 시멘트 장판이 그 많은 수인이 뭐죠? 죄수입니다. 죄수.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썼어요? 이육사가 썼어요. 그럼 이육사가 썼다는 그 시간적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독립운동가들이겠죠. 독립운동가들. 죄 없이 잡힌 사람들.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걔네들 정말 불안하고 슬플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연민과 공감입니다. 연민과 공감. 별, 수녀, 수인들. 자, 이제 확장할 건데요. 공간을 저기 아프리카로 보낼 겁니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 밑줄 4번. 아프리카 녹음. 여러분 녹음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색채 이미지.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토인들 5번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확장됐죠? 상상력이 공간적 확장을 보이고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까지 확장해 보고 있어요.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에 안기는 동안만이라도, 즉 황혼이 비치는 그 시간만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여러분 당연히 태양이 비치는 곳은 반쪽이죠? 반쪽. 그래서 황혼이 비치는 공간만이라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밑줄 포용의지죠. 포용의지. 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포용의지. 근데 이 작품 이육사가 썼다는 걸 봤을 때 하필 왜 저쪽으로 공간적 확장을 했을까? 유럽이 아니라 왜 저쪽으로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왜일까요? 식민지죠. 제국주의자의 희생양들에 대한 연민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국주의의 희생양에 대한 연민. 됐어.
내 5월의 골방이, 내 5월의 골방 동그라미 칠게요. 골방이 아늑도하니. 아늑하대요. 그럼 골방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1년의 골방은 커튼을 걷기 전 골방은 부정적인 뉘앙스라면요. 커튼을 걷은 후의 골방이죠. 마지막 년의 골방은 긍정어입니다. 아늑도하니. 황훈아, 내일도 너는 또 저 푸른 색채여 커튼을 걷게 하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너는 또 위로를 주겠지? 이런 뜻이겠죠. 위로를 주겠지. 근데 암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은 마치 뭐처럼 사라져? 시냇물 소리처럼 사라져서 이런 뜻입니다. 시냇물 소리처럼 서서히 사라져서 직유법 시냇물 소리처럼 황후는 여러분 그 보면 해가 질 때 굉장히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뭐처럼? 시냇물 소리처럼 사라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라져서 한 번 식어지면 그게 생략되어 있어. 오늘은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늘은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그럼 뭐야? 오늘의 황혼에게 위로를 받았어. 근데 그 황혼이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은 사라지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절망인가요? 절망은 아니야. 왜? 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뜰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두려움 되나요? 두려움도 안 돼요. 내일 또 올 거니까. 아쉬움과 기대감. 됐나요? 결국 화자도 외로운 처지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골방에 있는 처지야. 그렇지만 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황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 근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황혼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위로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품이죠. 주제는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연민애정. 소외된 존재들의 애정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오늘 다 끝낼 수 있어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성애꽃입니다. 성애꽃. 이 성애꽃은요, 여러분, 그 독재정권식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독재정권. 눈 동그랗게 떠. 좋아. 성애꽃. 새벽 시내버스 동그라미 칩니다. 화자의 시 공간적 배경이에요. 화자 지금 어디 탔다고요? 시내버스 언제 탔다고요? 새벽 버스입니다. 화자의 시 공간적 배경. 근데 이 시내버스는 창가에 웬 찬란한 치장 밑줄 칠게요. 근데 치장인데 어떤 치장이래요? 찬란한 치장이래요. 그럼 이미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멋지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예찬적이죠.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이 버스가 뭔가 찬란한 그 몸단장을 하고 달려요. 엄동혹한일수록, 엄동혹한이 무슨 뜻이죠? 추운 계절, 뒤지게 추운 계절이라는 뜻이죠. 추운 계절일수록. 그러면 계절적 배경의 이미지 뭐다? 겨울이고요. 당시 쓰여진 배경을 봤을 때 암울한 현실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엄동혹한 세모, 계절적 배경이면서 암울한 현실. 네,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선명하게 피는 성애꽃 밑줄 칩시다. 찬란한 치장이랑 연결합시다. 창가에 핀 성애를 성애꽃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제 동그라미 칠게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그러면 어제 이 버스를 나는 탔다. OX. X. 그럼 어제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가 탔다. OX. X. 나는 어디 탔어 지금? 새벽 시내버스 탔지. 그리고 뭐 봤어? 성애꽃 봤지. 그러면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추측. 진짜 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추측입니다. 네. 열거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열거.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는
간밤에 은밀히 만난 누구의 입김과 숨결이라고? 이 사람들,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 동안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예찬. 예찬입니다. 뭐가 예쁘다? 성애꽃이 예쁘다. 그 너머는 뭐도 예쁘다. 사람들의 삶이 예쁘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 예찬입니다. 네, 예찬. 나는 무슨 전람회라도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보고 적극적이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촉각적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일까? 한숨이던가? 고된 삶을 암시해주죠? 서민들의 고된 삶. 혹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 삶의 의지던가. 의문형이고요. 요거 서리법으로 보는 책들도 많아요. 서리법일 수도 있죠. 그랬을 거야 라는 추측, 나의 추측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요렇게 애매한 포인트는 그냥 의문형으로 퉁치죠.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라고 퉁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요. 요 부분 서리법으로 볼 수 있을지. 네. 그냥 모의고사처럼 냈으면 좋겠어요. 의문형이라고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일 없이 괜스레. 괜스레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공감과 연민입니다. 이마를 대고 보는 거 가까이 가려는 행위니까 공감과 연민. 덜컹거리는 청각적 이미지. 창문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요 푸석한 얼굴도요, 자기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친구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학교 해석을 좀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생각하다가? 성애꽃을 보면서 누구 생각했죠? 서민들의 힘겨운 삶, 정열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뭘로 넘어갈 거냐면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덜컹거리는 창, 요 행 있죠? 요 행이 시상전환 행입니다. 시상전환.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건 삶의 목표가 그 친구와 내가 같았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화자가 추구했던. 누구처럼 살았다, 나도? 친구처럼 살았다. 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그러면 이 친구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강도를 해서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뭐다? 아마도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친구겠죠? 네,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간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상을 환기해줘요. 서민들의 삶에서 친구까지 연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제는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애죠. 훌륭해요. 58분까지 쉬고 올 거고요. 네, 그 후에 얘기합시다.